여러분, 저는 지난달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동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들것에 실려오셨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시더라고요. 응급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차트를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시는 거예요. 아버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러면서 엑스레이 필름을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병원비가 무서워서.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아픔을 참고 견뎠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사실 저도 60 넘어서면서 이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병원 한 번 가면 돈이 얼마나 나올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면서도 병원비 걱정에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다른 길은 없었던 건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김춘식 씨라고 하시는데 올해 72살이에요. 저는 며칠 후에 병실을 찾아뵈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이더라고요. 5년 전에 은퇴하고 나서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받고 계셨어요. 퇴직금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몇 년 전에 아내분이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상당 부분 병원비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금만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월세와 생활비,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셨어요. 김 할아버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병원은 돈 먹는 하마 같은 곳이라고 말이에요. 한 번 가면 온갖 검사를 다 받으라고 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몸이 아파도 최대한 참고 넘기려고 하셨던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건 가족 상황이었어요. 큰아들 민수 씨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자기 가족 부양하기도 빠듯하고 둘째 아들은 아직 어린 자녀들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자식들이 효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요즘 현실이 그렇잖아요. 각자 살기가 바빠서 부모님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김 할아버지는 점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더 커졌고요. 특히 큰 며느리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을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아픈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계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인터넷으로 노인 의료보험에 대해 몰래 찾아보기도 하셨다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서서히 쌓이면서 김 할아버지의 건강은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나이 먹으면 원래 이런 거야. 이게 김 할아버지의 지론이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나요? 나이 들면서 자꾸 혼자 끙끙 앓게 되고 가족들한테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점점 커지는 바로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렇게 버티던 김 할아버지에게 서서히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증상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른 기침이 조금 나오는 정도였거든요. 김 할아버지는 환절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체중이 5kg이나 빠졌어요. 평소에 입던 옷들이 헐렁해질 정도였는데도 김 할아버지는 여전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옆집에 사시는 박순덕 할머니가 김 할아버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춘식 씨,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요. 이거 큰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받아 보셔야겠어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손사래를 치시면서 말이에요. 거기 한번 가면 돈이 얼마나 깨질지 알아? 그냥 며칠 더 지켜보는 게 나아. 사실 저도 이 마음 너무 잘 이해해요. 몇 년 전에 가슴이 답답해서 큰 병원에 갔는데 CT 찍고 혈액 검사하고 심전도 재고 하다 보니 하루에 30만 원 가까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정말 당황했어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참고 계셨던 거죠.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일어서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심하게 났대요. 한참 동안 세면대에 기대서 있어야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수록 병원 가는 게 더 무서워지더라는 거예요. 혹시 정말 큰 병이라면 치료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욱 발걸음이 무거워지셨던 거죠. 이렇게 해서 작은 걱정이 점점 큰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이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날은 큰아들 민수 씨 가족이 안부를 묻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드시려고 했는데 김 할아버지가 식탁에 앉자마자 기침을 연달아 하시는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심한 기침이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밥도 몇 숟가락 드시다가 그냥 수저를 내려놓으셨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결국 민수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제 더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병원비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계속 이렇게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김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내 놈들도 각자 살기 바쁜데 내가 어떻게 그런 부담을 지울 수 있겠냐? 병원 한 번 가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기나 하니? 그때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검진이라도 받아보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오래 살아서 뭘 하겠어.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나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저희 집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계속 참고 계시다가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50견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아버지가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식들 부담 주기 싫다고 나이 들면 원래 여기저기 아픈 거라고 말이에요. 식탁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착잡해졌어요. 둘째 아들도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며느리들은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한 채로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한 번 더 시도해봤지만 김 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린 상태였어요. 결국 그날 저녁은 아무도 제대로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막막한 고민 말이에요. 그날 밤 김 할아버지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새벽 2시경이었대요. 갑자기 숨이 너무 막혀서 잠에서 깨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고
가슴 한복판이 바위로 짓눌리는 것처럼 답답했대요. 기침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번 시작되면 몇 분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참고 아침까지 버텼을 텐데 그날 밤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손이 떨리면서도 큰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민수 씨가 급하게 달려와서 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다행히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 결과 생각보다 상태가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폐렴 초기 단계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김 할아버지를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일주일만 더 늦으셨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초기에 오셨다면 외래 치료로 충분했을 텐데 지금은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할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병원비 걱정이 밀려온 거죠. 실제로 입원비와 치료비를 합치면 초기 치료비의 서너 배는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단순한 감기약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이제는 정맥 주사와 전문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온 거였거든요. 김 할아버지가 병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쉬시더라고요. 돈 아끼려다가 결국 더 큰 돈을 쓰게 생겼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김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전체의 35%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미루다가 초기 비용의 몇 배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김 할아버지도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 계속 자책하고 계셨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틀째 되는 날 병원 사회복지사 이정민 씨가 김 할아버지 병실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인 줄 알았는데 이정민 씨가 꺼낸 이야기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할아버님, 혹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김 할아버지가 머리를 긁적이시며 대답하셨어요. 아, 그거 문자 오는 거 말이지. 받긴 받았는데 무료라고 해도 결국 추가 검사 받으라고 하고 돈 나올까 봐서 안 갔어요. 그냥 기본 검사만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이정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기본 검진은 물론이고 각종 암 검진까지도 정말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김 할아버지처럼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의료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응급 상황에서는 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을 확인하는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까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정민 씨가 김 할아버지의 소득 상황을 확인해 보니 몇 가지 지원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됐어요. 의료급여는 아니지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나 병원 자체 감면 제도 등을 활용하면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병원 원무과에서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김 할아버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눈빛이 점점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몰라서 혼자 무서워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시고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정민 씨가 계속 설명해 주더라고요. 각 지자체마다 추가 의료비 지원 제도들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 할아버지가 만약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검진만 받으셨어도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초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치료로 끝낼 수 있었을 문제였던 거죠. 김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몰라서 두려워했던 게 병보다 더 무서웠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보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병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이 김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김 할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병원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들을 제대로 알아두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 사건 이후에 저도 직접 알아봤는데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국가 건강검진은 성인이면 누구나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위암, 대장암, 간암 같은 주요 암 검진도 무료거든요. 특히 65세 이상이시면 더 자주, 더 다양한 검진 항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죠. 각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치료를 먼저 받고 나중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기본이고 가능하시다면 실손보험 정도는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50 넘어서 실손보험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물론 당장 보험료 부담이 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처럼 나중에 몇 배의 치료비를 내는 것보다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준비해 두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요즘은 어르신 전용 보험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 보험료도 예전보다 많이 저렴해졌어요.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과 건강 문제를 숨기지 말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도 나중에 후회하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큰 걱정을 끼쳤다고 말이에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아프신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정보 찾는 데 능숙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자식들이 관련 정보를 찾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큰 병으로 키우지 않고 초기에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결국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돈 때문에 건강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도 퇴원하시면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검진도 받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과도 건강 문제를 숨기지 않기로 약속하셨고요. 여러분도 혹시 김 할아버지와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김 할아버지가 퇴원하시는 날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일주일 만에 정말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처음 응급실에서 봤을 때 그 새하얀 얼굴이 아니라 건강한 혈색이 돌아오셨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셨죠. 병원 로비에서 가족들과 함께 서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표정에도 자신감이 생기셨고 걸음걸이도 훨씬 당당해지셨거든요. 김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알겠어요. 병보다 무서운 건 몰라서 혼자 두려워했던 거였구나.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해 봤거든요. 사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보가 없어서 더 두려워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역시 처음에는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어요. 왜 미리 알아보지 않으셨을까? 왜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으셨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몸이 아픈 걸 가족들한테 말하기 망설여지고 병원비 걱정에 진료를 미룬 적도 있었거든요. 결국 김 할아버지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혹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병원비 걱정 때문에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김 할아버지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병보다 무서운 건 치료비가 아니라 방치라는 것, 그리고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물론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원 제도들이 준비되어 있고 가족들도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걸 김 할아버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동네에서 김 할아버지를 다시 뵀는데 정말 건강하게 산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본인 경험을 들려주시면서 무료 건강검진 꼭 받으라고 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한 분의 경험이 주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김 할아버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건강과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김 할아버지처럼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김 할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